악녀, 악녀, 악녀. 떡국열차 3교시는 스펙타클한 악녀 특집입니다. 와! 2교시 악녀가 조금 약했습니다, 피디님. 근데 저는, 현실 속의 악녀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악녀는 지금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끔 우리가 무슨 역사책이나 어디서 이렇게 보면, 진짜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악녀. 사실 옛날에 보면, 유교적인 여자는 거한잼이라고 해서 밥상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받치고 이래요. 눈썹에 맞춰야 되거든요. 눈썹 라인에 밥상을 받칠 때. 저는 어디다 맞추죠? 이 얘기야, 자꾸 그런 눈빛 보내지 마. 내가 이걸 쳐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밥상이나 차려오세요. 네. 떡국이나 차려오세요. 정말. 이번 3교시 드디어 이제 기대되는 정말 희대의 악녀들입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현대엔 뭐 등장할 수조차 없을 만한 이런 악녀들. 자, 이번에 어떻게 정박님 부분을 한번 좀 열어주실까요? 뭐 우리 역사를 이제 저번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세계사로 조금 무대를 옮겨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글로벌하게 한번. 그래도 될까요? 떡국인데 세계로 나아가는 떡국열차. 아하. 세계로 미래로. 자, 좋습니다. 세계로 한번 좀 가보죠. 그러니까 국내는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주로 대륙의 이제 가장 왕조가 중국, 러시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의 5,000년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 그 당나라 때 이제 척천무라고. 중국은 제가 준비했는데 또 뺏기네요. 척천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척천무후. 예, 척천무가 있고. 척천무가 아니고요. 척천무.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죠. 에카테리나. 네. 제가 이제 척천무는 이제 우리 왕하나 때 듣는 왕하나 거 한번 들어봐요. 에카테리나 여제 이야기를 잠시 먼저 드릴게요. 에카테리나 여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제라고도 불렀거든요. 네. 에카테리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왕조 역사에서 대제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딱 2명이에요. 표트르. 예, 그렇죠. 표트르 대제하고 에카테리나 나왔잖아요. 2명밖에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에카테리나가 이제 탁월한 어떤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근데 이 탁월한 정치력 발휘하고 지금 저번에 우리 알짱 PD가 말한 에르미타주. 예. 이게 뭐죠? 그 루브르 박물관. 근데 이제 지금 박물관식으로 해가지고. 여름궁전. 네, 어마어마한. 에르미타주. 네, 에르미타주. 에르미타주. 네. 에르미타주 그러셔. 모나리자. 모나리자를. 에르미타주. 예, 그거를 이제 설립하기도 하고. 모나리자. 그것도 모나리자잖아요. 그렇구나. 한번 빨리 해보세요. 모나리자. 음치시죠? 어떻게 알았죠? 음치셔.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모든 노래를 랩으로 만들 줄 아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얘기는 또 니츠 팔로마에 나오거든요. 돌려막기 좀 하지 마세요. 네, 진실이잖아, 진실.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쪽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카테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만들고 아주 이제 뭐 국내적으로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 기반도 많이 강하고 아주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제 악녀로 이제 또 지칭되느냐? 일설에 따르면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표트르 대제의 어떤 외손주 며느리쯤 되는데. 에카테리나가요? 예. 남편이 이제 표트르 3세였대요. 네.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이 당시 러시아가 이제 프로이센하고 전쟁 충돌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표트르 3세가 프로이센에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강화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부가 불만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왜 엉뚱하게 프로이센한테 우리가 완전히 무릎을 꿇냐. 이런 불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불만을 품은 군부를 포섭해가지고 일선에 남편을 죽이고 이제 임금이 됐다. 여제 자리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직 뭐 이건 정사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뭐 그런 뭐 정사라고 보기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 이제 에카테리나 대제 이제 여자가 임금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비판과 질시와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독한 여자가 남편을 죽이고 됐다. 그리고 본래 에카테리나가 신분이 아주 비천했거든요. 어떤 사람 일선에 노예라는 설도 있고 일선에는 이제 하녀, 청소부에 시작해서 여제까지 올라간 거예요. 황후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집요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일선에는 이제 몸노비로 했을 거다. 러시아 장군들도 다 몸으로 녹였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남편 죽인 거 하나로 지금
희대의 악녀로 지금 갖고 오신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좀 하나가 더 있는데 남편을 죽이고 이제 애인이 포템킨 공작이라고. 아유, 포템킨 공작 유명하잖아요. 포템킨. 뭐 아시죠? 포테토? 나중에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요? 전함 포템킨이라고. 에이젠슈타인 감독. 네. 네. 몽타주 역시. 기법이 그렇습니다. 나왔죠. 거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그 계단에서 네. 그렇죠. 유모차가 굴러떨어지는 그 장면과 네. 민중이 봉기하면서 진압되는 장면. 맞습니다. 요거랑 이제 같이 이제 막 몽타주 기법이 왔다 갔다 교차되면서. 네. 그럼 어떻게 기억하지?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언터처블 케빈 코스터나 나온 그 언터처블에서 바로 그 오마주가 되죠. 그렇습니다. 재현되는 거죠. 내려오고 애를 탁 케빈 코스터가 잡고.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이제 애인이 아니 그 알짱 PD님 뭐 하세요? 뭐 이런 저는 아까 시간에 많이 말을 했으니까 좀 쉬어야죠. 아니 감탄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맞다. 아 맞아요. 아, 진짜 네. 그 몽타주 기법은 참 네. 그때 당시는 혁신적인. 아니 저한테 지금 감탄하시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게 감탄하시라고요. 아니에요. 몽타주 기법 다 알고요. 와, 저한테. 확실히 네. 정프로가 하루에 한 번씩 감탄을 하게 해요. 그게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가세요. 전 했어요. 충분했죠, 전. 네. 아유, 됐어요. 됐습니다. 아니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장군도 애인으로 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숱한 이제 젊은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남자들을 침실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수백 명을 네.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하 간의 이제 질서가 너무 물러내졌다. 이런 이야기. 다 같은 전부 다 뭔가 동서. 네,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건 좀 아무래도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네. 에카테리나 여자가 어떻게 죽었냐? 나중에는 이게 사람하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것에 너무 실증이 나가지고 이제 말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게 이제 반대 세력에서 이 여자를 폄하하고 중성 몰아가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하고 관계를 맺다가 말이 이제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밟아 죽였다 뭐 이래 그래서 밟아 죽었다 이런 뭐 이거는 좀 제가 보면 좀 믿거나 말거나 수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식으로 어떻게 죽었다는 내용 기록된 건 따로 그거는 없는 있는데 거야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민중사에 있다. 돌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결국 악녀의 컨셉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말로가 안 좋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꾸며낸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든 뭐 이제 남편 독살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제 미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사실 정치는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참 역설적으로. 그런데 어떻든 이제 아들이 이제 황제 자리에 올랐을 네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딱 황제에 오르고 나서 가장 처음 한 게 서로 다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 아빠인데. 딱 처음 한 일이 앞으로 러시아 왕위는 절대로 여자가 오를 수는 없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엄마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마와 같은 독한 여자가 다시는 임금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 그래도 대제란 이름이 붙을 정도면 정말 뭐. 정신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주 러시아의 어떤 국력이 나름 강화된. 그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왕하나가 지금 이제 언급하실 척천무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정치는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아니 하세요. 아니에요. 자, 왕하나님. 왕하나 사양하지 마세요. 아, 기회가 저는- 왔잖아요.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중국의 일단 3대 칙천무 저 발음부터 한번 네. 해주고 와요. 우저티엔. 그러니까 무측천이었죠. 네, 무축천. 네, 그래서 측천이고 성이 무죠. 그래서 무시죠. 우저티엔. 무저틴. 네, 그래서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14살 때 궁녀로 입궁을 했대요. 여기도 궁녀로 가네. 네네. 그래서 태종의 여인으로 들어간 거죠. 아. 근데 태종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궁을 나와서 비구니 생활을 좀 했대요.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죠. 언제까지 아유, 듣죠? 이런 적절한 양념 감사합니다. 그래서 태종의 아들이 또 이제 고종을 꼬셨나 봐요. 네? 태종이 아들을 꼬셨다고요? 네, 태종의 아들 고종이 있었는데 남편 아들을 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고종의 눈에 들어서 다시 재입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탁월한 뭔가가 있다 그죠? 네, 매력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숨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후궁으로 승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종의 후궁이 돼서 그 당 고종의 기존 후궁들을 모두 다 죽였대요. 왜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근데 궁에선 다 그러지 근데 않나? 그 왕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기가 그러게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이쁘면 죽여야겠죠. 자기보다 좀 젊으면 죽이고. 악녀니까. 여자의 질투는, 악녀. 그러니까 이제 3대 악녀로 뽑혔겠죠.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여치. 여치. 네, 여치. 네, 그래서. 메뚜기와 뭐, 쌍벽을 이룹니다. 여치하고 메뚜기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니까요. 쌍벽을 이루잖아요. 여치가 다리가 길죠, 좀. 그렇죠. 진짜 이럴 거야? 알았어요. 여치. 네, 재밌게 좀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안 하게. 이건 지식 그런가? 전달이니까. 그렇죠. 양념은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여치. 그래서 유방이 사랑했던 척부인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네. 이 사람을 인간 돼지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 아들한테 그랬대요. 그 척부인의 아들한테 인간 돼지가 저기 있으니까 너 가서 좀 봐라. 이런 식으로 그 척부인을 인간 돼지로 몰았다고 해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됐는데 마음이 약 여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데려와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사랑했던 제 척부인 돼지우리에 진짜 던져놨다. 꼬라지를 봐라.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들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해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그다음부터 아예 정사를 다 접어버리고 그냥 띵가띵가 술이나 먹고 인생 어차피 별거 없다 허무하게 뭐 한 잔 술에 그냥 끝내버렸죠. 그래서 뭐 이 사람도 뭐 사람 죽이는 건 뭐 쉽게 그냥 그렇죠. 했다고 해요. 요태오도 이제 정권 이제 자기 권력을 장하기 위해서 이제 유방의 어떤 충신들을 하나씩 뭐 완전히 뭐 삭슬해 버리죠. 그러니까 권력이 무섭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서태후. 서태후, 네, 시태후. 네, 시타허. 아, 그렇게 말하고. 네, 그래서 이분은 청나라의 9대 황제인 한풍제의 후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궁녀가 된 뒤에 한풍요? 한풍제. 한풍. 네, 한풍. 한풍 씨. 그냥 한풍이 알잖아. 친해요? 한풍이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아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풍 하신다. 진짜. 그래서 궁녀가 된 뒤에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동치제를 출산을 한대요. 동치미. 아니, 한풍구 하나 더 안 돼? 아, 그러니까 환풍구? 동생이 환풍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풍제 동생이 환풍제라고. 환풍구. 아, 환풍구? 네, 좋아요. 자, 네. 동치제를. 그래서 네, 한풍제가 31살 때 죽는데요. 그래서 언제가 죽잖아요,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죽지? 근데 그래서 5살인 동치제를 앞세워서 섭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또 일찍 죽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뒷조사해봐야 돼, 이거. 그래서 그 며느리를 또 죽인대요. 그러니까 뒷조사해야 된다니까. 네. 오물에.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임성환 작가도 아니고 등장인물이 이렇게 다 죽어요.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MBC랑 계약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서태후는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거. 왜 솔직히 뒷담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죽였대요, 다. 그래서 이제 악녀로 꼽히고 있고 뭐.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새로 갓 출산한 여자들의 젖을 막 뺏어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뺏어 해요. 먹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훔쳐 네. 달라고 했겠지. 그치, 달라고 했겠죠. 갖고 와라. 이렇게. 돈을 쳐줬겠죠, 뭐. 그런 게 좋아하나 보죠, 피부에? 아니, 초유가 좋다면서요. 좋아요? 모르죠, 그야. 좋다는 소문을 들었지, 내가 뭐 초유를 가지고 뭘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는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아니, 이제 출산한 지, 그죠. 아직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릴 때도 먹었는데. 어릴 때니까. 40년 전에 먹었는데. 어릴 때니까. 다시 먹어보는 건데. 어때요? 아니, 맛이, 저는 우유보다 나은 것 같아요. 우유도 뭐 맛이 있는데, 우유보다 약간 단맛이 좀 더 있고요. 달아요. 네, 좀 달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조금 더 맑은 느낌이에요. 우유가 탁해요? 우유가 약간 탁하잖아. 근데 우유가 맑은 건 아니죠. 우유가 그렇죠. 맑진 않죠. 근데 우유보다 조금 맑고 달고. 근데 그 우유는 나름대로 좀 희게 만든 거 아니에요? 흰 우유 그거는. 원래 우유는 그 색깔보다는 조금 누렇게 그렇죠. 좀 더 그렇죠. 소 이제 바로 직접 짜면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를 또 타요? 물을 탄 거예요, 우유는? 아니, 그게 탈지시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희게 되는 거죠. 그냥 먹어보니까 처음에 목장 가서 그냥 짜고 먹어보니까. 생우유? 예. 이거 좀 안 좋더라고요, 진짜. 속이 안 좋습니까? 아니, 이게 조금 그때 제가 배탈 약간 난 것 같아요. 이 기름기가 너무 갑자기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락타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유당분해 효소가 좀 모자랐겠죠. 아, 진짜. 유당분해 효소가 네. 그래서 뭐 중국 3대 악녀는 뭐 중국 악녀들 네. 좀 추가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저기 이제 아니 왜 외국만 가요 자꾸? 우리도 하죠 뭐. 떡국 열차잖아요. 네. 하세요, 하세요. 너 떡먹기 보다 쉬운 역사 이야기. 국사 이야기입니다. 국사 이야기. 중국사 이야기. 그러면 아니 그래서 저기 에카테리나 여제 이제 그거 되고 나서는 뭐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숙종도 그러니까 숙종 있잖아요. 그 네. 장희빈과 관련됐던 숙종도 장희빈 사건 겪고 나서 조서를 반포합니다. 네. 앞으로 후궁인 사람은 절대 왕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숙빈채 씨가 이제 그런 왕자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계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숙종이 이제 안 해준 거지. 또 장희빈처럼 될까 싶어서. 장희빈도 근데 악녀로 볼 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악녀라고 그러니까 권력과 관련된 악녀들은요. 대부분 다 보면 그 남자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6.25적 질서 안에서 6.25요? 유교 성리학적 질서 안에서 그 성리학적 질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녀로 이제 그 그쵸. 치부가 됐다는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옛날로 거슬러 가자면 미실 같은 사람. 아, 미실. 미실 동생이 미생아니에요. 그때 그랬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생. 그거는 미생지신 얘기하다가 방금 이제 여기서 거고. 웃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살짝 헷갈렸는데 미생의 형은 누군지 알아요? 완생? 아이, 아이고 참. 아니 우리가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화랑새기 아니에요. 아유, 화랑색. 그리고 화랑새기의 필사본이 발견됐다. 발췌본과. 그래서 이제 이게 진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한때 90년대까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이걸 이제 진짜로 판정이 아니, 갈수록 이제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걸 인용하는 책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근데 아직 모르죠. 그게 원래 이제 세강대 총장했던 이정욱 교수가 그 이제 화랑색이 이름 나오니까 이쪽에 또 확실히 믿음이 가네. 그러니까 그 저 화랑색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푹 치고 들어갈 푹 뺏기네. 총장 이름은 알았습니다. 아니 그분은 이제 화랑새기를 본인은 이제 아주 신뢰할 만한 그죠 문헌 조사를 통해서 네. 한다고 하고 근데 아직까지 정통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국사학계 주류 이제 고대사 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좀 더 이제 문헌 비교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주류에서는 이종욱 교수 정도가 이제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의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 있죠. 이영훈 교수. 그 사람은 이영훈 교수? 네. 약간 이제 약간 친입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뉴라이트 약간 쪽 좀 그쪽으로 약간 갔던 사람. 그렇게 하시는 분. 그분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 떡국열차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왜냐면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니 이영 교수도 얘기를- 뭐 사회 경제학 하시는 이 사람은 예, 이제 그거 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화랑새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제시대를 굉장히 찬양했던 분 아닙니까? 아니 뭐 찬양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그 공헌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아니, 하는데 좀 네. 갈리긴 갈리는데 예. 지금 동문이라고 지금 아니는 감사하시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화랑새기가 진본이냐 가짜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본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화랑새기가 왜 진본이냐? 네. 화랑새기 필사본에 나오는 게 노와 비라는 개념이 나온답니다. 노비. 노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해석할 때 남자 그러니까 종과 여자 종을 여자비. 노비라고 네.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화랑새기에 나오는 노와 비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사 여탈권을 진 천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공적인 주종 관계. 그래서 이제 왜 사다음의 어머니, 사다음 나중에 미실 얘기하다가 나올 겁니다. 네. 사다음의 어머니가 금진인데 남편 구리지가 전사한 다음에 5 남자 중에 한 명인 설성을 사적인 노예, 그러니까 산호라고 했대요. 네. 네. 근데 이때 산호는 천민청이 아니고요. 그냥 서민이라는 거예요. 서민. 그래서 군신관계와 사적인 주인과 종관계, 주종관계 이게 아직 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라시대 때까지는. 그리고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노비 개념이 네. 반드시 사적인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적인 군신관계도 노비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근데 이 박창화라는 사람이 이제 화랑새기를 발견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근무했던 사람인데 일제시대 때 막 모아놓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 서적이나 이런 거 뒤져보다가 화랑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필사했다. 네, 자기가 필사했다.
그래서 그게 진작 아니다. 이건 창작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류 사학계는. 근데 이종옥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영훈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향가 있잖아요. 향가. 네. 향가를 최초로 완역한 사람이 향가 14수를 완역한 사람이니까 양주동 박사 아닙니까? 양주동 박사가 그걸 완역한 때가 1943년인가 그렇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향가를 완역을 할 수 번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죠. 그런데 박창환이라는 사람이 필사한 시기는 30년대에서 40년 초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 그거 하기 이전에 이미 썼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실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알고 계신다 이 얘기가 이제 이건 이번 이제 좀 내 자랑 얘기 에피소드. 너무 앞에서 내 자랑 못했잖아요. 예 이제 다 됐잖아요 이제. 그럴까요? 예. 그럼 네. 하지 말자. 아니 얘기를 이제 해주세요. 미실이가요? 낭 그러니까 얘기해줘야죠. 그 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이제 악녀로 나오는 게 미실 아닙니까? 미실은 세 명의 왕을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갈아치우면서 계속 섬겨요. 진흥, 진지, 진평. 진지왕도 있었어요? 네, 진지왕은 쫓겨납니다. 진지 왕입니다. 아, 진지하죠. 진지 드셨어요. 사죄합니다. 사과하고요. 아니 그래서 이제 화랑새기를 보면 네. 그 미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의 화랑새기는 미실에 대한 얘기, 미실과 관련된 얘기들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화랑새기에 보면 골품제 외에도 여자에서 여자로 이어지는 혼인할 때 인자 있잖아요. 네. 인통관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통에 속한 여자들은 신라 왕실의 남자들과 네. 결혼 상대가 되거나 색공. 그 색공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왜? 성을 제공해주고 아, 예. 어떤 보호를 받거나 이런 거.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실은 그런 인통관계에 있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난 딸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인통관계는 그럼 여자와 여자가 이어지는 거죠. 모계로 쭉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할머니가 옥진인데 네. 그 당대 최고의 이제 그 성을 방중술의 대가. 방중술의 대가. 그래서 그러니까 특급 전사로 키워진 거예요. 미실이가. 전사. 최종 변기예요. 최종 변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에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할머니는 얘가 이제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을 제공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따낼 걸 따내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얘가 이제 진흥왕의 아들인 세종의 부인이 돼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진이가 이제 할머니가 부르는 거죠. 미실을 불러서 왜 이러냐? 니 내가 가르쳐주는 걸 모르냐? 이랬더니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세종의 아내가 된다고 해서 진흥이를 내가 못할 거 아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 해야 될 일은 내가 한다. 이야. 할 일을 한다. 프로페셔널.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할머니가. 프로페셔널. 그래서 너야말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애구나. 실제 그래가지고 세종이 완전히 못 있는 거예요. 미실을. 네. 세종의 그러니까 진흥왕의 아내가 이제 시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실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너무 세종이 빠져 있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미실을. 네. 그래서 세종이 거의 몽유병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실을 못 잊어가지고. 그래서 제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좀 데려와라고. 미실이 없으면 나 못 죽는다고. 못난 놈. 하루간 어떻게 했어? 아들이 죽겠다는데. 아들 고집 이길 수 있는 엄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부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실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본부인 쫓아내고 내 본부인 시켜주면 내가 갈게. 시어머니한테. 그래서요? 그래서 좀 세종한테 이거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 집에 대해서. 그 끝내는 쫓아내고 미실을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미실은 이때 당시 밖에 쫓겨나 있을 때 네. 아까 말했던 사담이라는 화랑이 있었잖아요. 네네. 걔랑 진정한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사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정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담밖에 없었대요. 미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그냥 이제 이용한 거고. 그렇죠. 이용한 거죠. 일을 한 거죠, 일을. 네. 딜하고.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실 부인이 된 거죠. 네. 정실 부인이 돼서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관계를 가져가지고 사남 사녀를 둔답니다. 왕의 아들. 왕을 3명과 관계를 가지고 여러 화랑들과도 관계를 가지고. 그게 누구였죠, 미실이? 고현종. 고현정이 미실이었나?
네. 권진규 씨를 했나? 이효원이 선덕여왕. 선덕여왕. 근데 이제 저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진지왕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진지왕이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진지왕이 본래 왜 그거 알죠? 자기가 좀 예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어가지고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안 된다니까 그 남편도 죽고 진지왕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왕이 어느 날 귀신이 돼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너희 남편 죽었으니까 나랑 이제 잠자리를 하자. 그래서 뭐 그렇게 귀신이 찾아와고 난 아들이 이제 비영랑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진지왕이 죽었는데? 네, 막 그러니까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거든요. 이때 뭐냐면 진지왕 때만 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비 쪽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지왕이 마음대로 바람을 못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갈 수 있었는데 딱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왕권들이 중앙집권 왕권이 이제 강화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고전에 이게 뜻하는 거는 지금 아까 말했지만 미실도 그렇고 자유로운 전해가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아직까지 강하지 못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저렇게. 그런데 이제 미실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진흥왕의 아들이 이제 동륜태자가 있거든요. 네. 동륜태자도 죽어요. 아들이 2명인데 동륜과 금륜이 있어요. 동륜이 왜 죽느냐면 얘를 좋아했는데 미실을 좋아했는데 미실이 딴 남자를 좋아하니까 복받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얘가. 상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상사병으로. 미실이. 난 여자네. 그러니까 방중신의 대가라니까. 난 여자네. 그럼 그 친구랑도 이미 한번 솜씨가 있었겠죠. 네, 있었겠죠. 그러니까 몸 한 번 줬더니 다 준 줄 알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 몸 한 번 준 게 끝인 거예요. 졌다니요. 여성분들 들으면 일을 했다고 하세요. 일을 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몸일 한번 하셨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몸일 한번 하셨다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삼국사기나 이런 데는 안 나타나잖아요. 삼국유사나. 네.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당시에 유교적이었던 도덕률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진흥왕의 후궁이 되잖아요. 나중에 되거든요. 네. 그래서 끝내는 아까 말했지만 미실이? 네, 미실이. 네. 근데 남편이 있는 몸이잖아요. 네. 세종이 왕 남편이니까. 그럼 더블 결혼한 겁니까? 그렇죠. 이모의 남자인 거예요. 그 진흥왕이. 네. 첫 번째 이모의 남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3대 근래 진흥, 진지, 진평. 네. 3대 왕을 섬겼다. 그 다음에는 진평왕이 10대 때 있잖아요. 네. 성교육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미실이? 네.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네. 개인 교수도 아니고 말이야. 예전에 형. 그리고 아까 사남 사녀를 뒀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의 딸을 진평왕에게 줬거든요. 근데 또 자기도 진평왕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딸이랑 자기랑 모녀가 그거죠 이제. 언니. 왜 얘? 엄마 언니야. 형님. 형님이네. 거기도 골아팠잖아요. 예전에 김유신이 자기 여동생을 김춘추한테 줬는데 또 거기서 낳은 자기 조카하고 또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흥왕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관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흥왕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아까 후궁이었으니까 자기는. 그랬더니 그 남편 세종에게 꼬셔가지고 저기 잠자리 같이 해주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혼자서. 쿨하네 또. 신라 김할지의 후손이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족보가 굉장히 그렇죠. 복잡하죠. 그러네요. 네. 거기다가 친동생이 미생이라고 했죠. 네. 미생과도 관계를 가진다. 친동생이랑. 그럼 뭐 저기 예전에 우리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있잖아요. 예. 네로 황제 엄마가 아그리피나잖아요. 근데 아그리피나가 본래 그 자기 오빠가 이제 칼리큘라, 박본 칼리큘라 있죠. 예. 영화도 야한 영화 있잖아요. 예. 칼리큘라한테 어릴 때 이제 순교를 빼앗겼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네로를 낳았는데 또 그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면 자기 삼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아그리피나의 삼촌. 예, 자기 삼촌이 이제 그 당시 황제였거든요. 네. 그 접근해가 다시 이제 황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삼촌을 또 독살하고 자기 남편을 독살하고 네로를 이제 아들하고 황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들하고 또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뭐 아들을 죽이려다가 자기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다 그게 실패하고 결국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그리피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딱 자기 몸 다 벗고 자 여기를 찔러 죽여라. 여기가 바로 너희 황제가 태어난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너 창으로 찔러 죽여라.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다는 설리 있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거예요. 이 고대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고대도 보면 유럽도 보면 기독교가 이제 지배적인 종교가 되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성이 자유로웠거든요. 우리나라도 유교가 지배적인 이념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유로운 성관념이 있었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좋아요. 진짜. 아니 그래가지고 이 화랑세계는 지금으로 보면 좀 그런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다 번역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요. 네. 한글 본이 네. 예 있을 있습니다. 여기 사보. 그리고 이 책을 써보시려고. 번역한 책들 많아요. 네. 저 이종옥 교수가 그거 해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거기서 마복자 제도가 하나 나오고요. 네. 용량신 제도가 나옵니다. 네. 뭐 알아요? 몰라요. 나도 걱정된다고 하고 그래요. 아니, 전 양념을 친 거죠. 마복전이 예전에 한번 마복자는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문지르다, 그러니까 마모시키다 할 때 맞자. 네. 네. 그다음 배복자, 아들 네. 자자거든요. 그래서 배를 문지른 아이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네. 배가 아프니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배를 이제 배를 배라는 문지르려면 게 어떨 때 배를 문지르게 됩니까? 배끼리. 저는 그냥 배 아플 때 엄마가 엄마 손. 내 손이 약손이다. 이때 생각밖에 안 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네. 그 결혼을 했을 때 아이가 만약에 임신을 했잖아요, 부인이. 네. 그 임신한 부인을 자기 상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임신한 부인은? 네. 그러니까 몰래? 아기는 자기 아기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몰래요? 아니요, 그냥 당당하게. 상관이 임신한 줄 알고 네. 여자가. 네. 근데 일종의 대부 대부가 역할을 되는 해주는 거죠, 거예요. 대부. 예, 이제 보호자 이제. 그러니까 위닝 게임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마복자가 많을수록 네. 이 애들은 나를 이제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종자가 많아지는 그런 세력 확장의 의미가 있고 이 아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혹시 그때 마복자 얘기하실 때 네. 제가 마복님 얘기도 했었던가요? 할머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네. 안 하겠습니다. 했던 것 같긴 하네. 살짝 생각. 아니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마복 칠성 이야기가 있대요. 이래서. 네. 마복자 출신 7명. 네. 스타들이 그러니까- 7명의 스타요? 그러니까 마복 칠성의 우두머리가 버풍왕인 거예요. 신라. 예. 그래서 어쨌든 버풍왕을 필두로 해서 이제 7명의 마복자가 있는 거예요. 퍼풍왕이 불교 받아들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불교를 이제 공인해 주는 사람. 이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마복 칠성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옛날에 한번 했던 얘기니까 용양신은 뭐냐? 네.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 신라 시대 때? 예. 네. 근데요? 아니 동성애를 성행했다고 이게. 용양신. 용양신. 예, 예. 그게 동성애를 지칭하는 지칭한다.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용양신. 알 것 같아요. 예. 양쪽의 몸을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사용할 용? 용용. 용용자의 변양자. 용용. 그게 둘 다 그게 남성을 상징하는. 그렇죠. 양물이라고 하잖아요. 용은 양물.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흠순공 네. 그러니까 무슨 공 네, 하잖아요. 네, 네. 사람을 높여 네. 부를 때 흠순공이 이제 풍월주로 있는 거예요. 이제 화랑이 우두머리를 냈는데 청광공이라는 사람이 화랑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흠순공과 청양공이. 그래서 서로 좋아하니 정이 마치 부부 같아. 여러 번 공의 집에 와서 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화랑들 모임에선 그렇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다 멋있잖아요, 솔직히. 너무 환상인가? 화랑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다 멋있고, 막 활 다 잘 쏘고, 뭐. 근데 그렇잖아요. 역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 보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 더 과하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 화랑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근사한 무슨 이제 청년 결사 조직이 아니라 저 아마존강의 인디어들 그냥 네. 우가 할 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또 또 너무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의미를 과하게 보여하지 마라 또 그런 분도 있고. 드라마를 잘 만들었구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동성애가 나타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화랑세기에. 예, 심지어는 화랑의 우두머리가 네. 화랑한테 딸을 줬대요. 자기 딸을. 근데 딸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남자하고 놀아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접촉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게 전혀 뭐 흠이 되는 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반화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삼국유사에도 왜 원아들 있잖아요. 여성들 거기도 결국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이 질투와 이걸 해가지고 서로 이제 죽고 죽여가지고 원아 제도는 아예 뭐 폐지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과의 이런 동성애 뭐 이런 게 많이 암시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뭐 아시아 원정 떠날 때 기본적으로 동성애인을 데리고 갔고 또 당시 뭡니까 우리 그리스 소크라테스 시절만 해도 남자는 3명의 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부인이 있어야 되고 네. 쾌락을 주는 프라스티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인생에 같이 이거를 같이 사랑하는 이제 미소년이 있어야 된다. 같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때 플라토닉 러브는 이제 미소년과의 가능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혹은 뭐 여성이 자신의 어떤 그 가장 민감하고 느낌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성한테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인지. 까. 아니 무슨 말인지 지금 어떻게 이해가 안 와서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여자들한테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면 제가 느끼는 느낌을 이 여자는 아무리 내가 그쵸. 어떤 말로 형용을 해도 가령 남자의 그 중심부를 공으로 맞았다 이랬을 때 그 아픔을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리 난 지금 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엉덩이가 지금 1000갈래 만갈래야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여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감각을 그렇죠. 그냥 죽어버리고 싶죠. 옛날에 그 공 한번 맞고 나서 나 진짜 한 시간 동안 아파가지고요. 와 진짜 무슨 축구공? 아니요 야구공으로 그 야구공이요? 예, 실제 야구공 있잖아요. 그걸로 맞았는데 아니 그날따라 포수 하기 싫어 죽겠는데 형들이 다 형들이었거든요. 아니 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맞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좀 비극이다. 저 깨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깨졌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제 아시는 분이 네. 축구하다가 뭘 차했는데 되게 아팠는데 참았는데 다음날 되니까 거기가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 가니까 진짜 이게 한쪽이 깨져가지고 네. 그 제거 수술했거든요. 그걸 깨지면 다시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거 수술을 깨지면 안 하셨는데 되죠. 깨지면 어떻게 염증이 생기니까 이게 빨리 아니 찢어가지고 좀 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쵸? 저만 이렇게 동의를 무슨 못하고. 얘기인지 전혀 지금. 네. 그렇죠. 근데 뭐 자식 놓고 한 데는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잘 하나로도.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놓으시더라고요. 어떤 용양신 패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패신은? 패신. 어떤 동성애가 있었다, 유행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인정해야죠. 미실 얘기 하나 하고 나니까 더 시간도 없네 이제. 벌써요? 끝났어요? 외국 걸 너무 많이 해주니까. 미실 제일 많이 갔던데. 준비하신 거 많은데 미실 때문에 지금 못했다. 자 그러면 천추태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천추? 네. 네. 그럼 고려. 고려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신라 한번 했으니까 고려로 그럼요. 와야죠. 그죠? 역시 우리 떡국열차 이 국사에 좀 제대로 된 취지를 살려주시는 거는 아직 믿음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예. 천추태우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악녀로 소문났었죠. 역시 이것도 이제 지금 그러니까 유교적 잣대로 쟀을 때 그런 거예요. 일단 천추에 한이 됐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예, 측천무호를 닮아가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태조 왕건의 손녀입니다. 왕건의 손녀. 왕건의 손녀입니다. 바로 밑에요? 예. 저랑 또 같은 계열. 그렇죠. 조상이시네. 그리고 언니네 또, 사촌 언니. 사촌 언니. 아닌가? 할머니인가? 할머니네, 할머니.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역시 태조 왕건의 손자인 경종과 결혼합니다. 아니 뭐 태조 왕건 그죠 다양한 네. 이제 네. 뭐 자식을 많이 뒀으니까. 네, 손자, 그렇죠. 손녀도. 근데 이제 천추태우의 여동생도 역시 경종과 결혼합니다. 친여동생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니 뭐 자매가 사촌 오빠가 네. 친자매를 이제 동시에 다 덥숙 먹은 거죠 이제. 아이 그걸 말을 조심하셔야지. 아유. 아니 맞잖아요. 취했다. 동시에 취하셨다. 네. 네. 이렇게 또 했네요. 예. 근데 사실 고려 시대 때는 근친혼이 굉장히 신라 시대와 같이 그렇죠. 유행하잖아요. 34명 중에 19명이 근친혼 34명의 왕 중에 19명이 다 근친혼이랍니다. 원나라 빼고 난 몇 명 안 났네요? 19명이면. 그렇죠. 그래서요? 네, 그 자매를. 네, 어쨌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네. 왕비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잘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경종이 1년 만에 죽어요. 어떡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왕이 이제 고려 성종이라고 그 유교적인 그 정치를 완전히 완성한 사람 있잖아요. 성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성종은 금방 말했지만 유교적인 정신에 입각해 있는 사람이에요. 천추태후가 싫죠, 보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싫죠. 어떻게 저렇게 자매끼리 저렇게 저짓을 할까? 그래서 궁궐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왕비가 네. 아니니까. 나가 있는 동안에 김치향이라는 사람하고 붙어 먹어요. 붙어 먹는다. 죄송합니다. 뭘 자꾸 먹어. 김치향하고 관계를 가집니다. 뭘 자꾸 먹는 거야, 진짜. 관계를 가져가지고 김치향, 그러니까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네. 근데 김치향도 친척이에요, 외척. 그러니까 외척과 이제 붙어 먹, 그러니까 관계를 가는 거죠. 이게 사상 자체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성종기에 들어간 거죠. 이 사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친척끼리 이런 짓을 할까. 보기 흉하다. 김치향을 귀양 보내요. 귀양 보내고 혼자 살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또 그 여동생도 이제 왕비였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났죠. 그죠? 네. 쫓겨났는데 왕욱이라는 사람. 네. 작은 아버지예요. 또 그러니까 왕씨잖아. 이게 동생도 이제 왕욱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데 이 사이에 또 애를 뺐네. 그래서 성종이 보니까 더 이상할 거네, 이거는. 그 족보가 참 이상해지겠다, 그죠? 개족보다 개족보. 지금 저희 족보를 이 정도면 개족보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때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네. 그래서 왕욱도 역시 또 기왕을 보내요. 근데 이제 애틋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애 아빠가 이제 기왕을 가니까 갔으니까. 이제 이 여동생은. 아. 그러니까 여동생은 이제 그래서 막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 그 또 누굴 만나요? 산길을 느껴가지고 네. 애를 낳아요. 아. 애를 낳다 죽어버려요. 그건 좀 안타깝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종이 18년 동안 이렇게 왕위에 있습니다. 네. 그 18년 동안 이제 죽어 지내야 되잖아요. 네. 네. 김치향은 귀양 가 있고 왕욱도 네. 귀양 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끝내는 죽어요. 네. 죽고 이제 왕이 누가 되냐면 천추태후가 애를 낳았는데 경종하고 해서 사이에 애를 낳았어요. 네. 그 애가 성종 밑에서 자라다가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목종이에요. 목종. 네. 근데 뭐 사랑이 좀 많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악녀라고 하기까지는. 아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김치향 귀양강 김치향 불러요. 네. 불러가지고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줘버려요. 아, 김치향한테? 목종이요? 네. 자기 아빠인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지. 아니지, 아니구나. 이긴.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 아, 정부. 엄마의 애인이죠. 엄마의 엄마 애인. 애인. 엄마의 애인이죠. 그러니까 지는 왕인데. 그 새아빠. 그러니까 섭정을 하거든요, 섭정. 천추태후가. 김치향, 천추태후가. 네, 섭정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은 자기인데 인사권도 없고 재정권도 없으니까 목종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네. 근데 앙탈을 부릴 거 아니에요. 앙탈은 아니죠. 이제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 팼대요. 아, 엄마가. 패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는 거야, 얘도. 내가 뭐 잘못. 눈물이 많아. 우쭈쭈. 그래서 이제 네. 매일같이 김치향을 궁궐로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섹스 파티를 하는 거죠. 보란 듯이. 네. 내가 당한 세월만큼 더. 그렇죠. 근데 이 천추태후가 정치는 잘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야. 실리 외교를 펼쳐가지고 거란족하고도 관계를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종 때는 네. 그 중국 송나라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가지고요. 네. 거란족이 침입을 하는데 아하. 침입을 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줄타기 외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치도 잘했고. 근데 이제 지금 보기에는 김치향과 이렇게 놀아놨으니까 유교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보기 안 좋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김치향 애를 임신을 한 거예요. 네. 나이가 좀 되지 않았네? 아직도 임신을. 네, 임신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가임 능력은 네. 되어 있었겠죠. 또 애를 또 낳으셨어요? 네, 매일 하면 또 하겠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 악녀 오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지금 김여사란 이름으로 우리가 악녀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여사요? 물론 우리 왕하나는 운전을 못하긴 해요. 저요? 잘하나? 저 어떠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타본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왕하나는 네. 10년 무사고입니다. 근데 왕하나 저번에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네. 나 운전 잘해. 10년 무사고야. 그래서 난 10년 넘게 무사고인데
그랬더니 운전 안 하잖아. 그래서 안 하지. 근데 왜 반말로 재현을 하세요? 이거 문제됩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편히 계세요. 저 10년 무사고예요. 이랬죠. 근데 이렇게 왕안 왜 반말한 걸로 들리지? 운전을 아니야. 하다 보면 네. 중앙선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중앙선이 오른쪽. 중앙선이? 중앙선. 중앙선이 차 오른쪽에 있었던 적이 많다고. 중앙선이요? 예. 중앙선이 원래 어디 쪽에 있지? 왼쪽에 있죠. 근데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솔직히. 역주행? 네. 컵봐요. 중국에서 해본 적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괜히 운전 못하는 사람 보고 뭐 안에 있는 사람 보지도 않고 김 여사니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요즘은 썬팅도 하고 이러니까 많이 조심해야 돼요. 조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운전 얘기를 하는 거 있기? 네. 하여튼 그러니까 네. 참 그렇네요, 진짜. 좋은 네. 비유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래요?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김 여사를 만들지 말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라고, 뭘 못하면 여자라고 막, 김 여사니 뭐 이런 매도하는 건 아니다. 낙인 이거죠. 찍지 말자. 라벨링 근데 하지 왜 말자. 악남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겁니다. 남자는 운전 이 얘기 못해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남자는 운전을 못해도 뭐 당연지. 김아저씨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도 악한이란 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때렸으면 어이구 이러는데 남자 여자를 때렸으면 그래 여자가 뭐 잘못했겠지. 아니요. 이런 식으로 생각. 왜 때렸지? 이렇게 해야죠. 연약한 여자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남자가 여자 때리면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자가 남자 때리는 건 차라리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한두 대 맞아도 괜찮아요, 남자는. 그럼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다만, 그건 진짜 저 중심부라든지 뺨 같은 거 좀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자칫 터지면 뭐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 때릴 때는 항상 가려서 네. 예, 좀 때려주셨으면 좋겠고 희대의 악녀들 마무리하시죠. 네. 저희가 의도했던 재미의 수준만큼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배울 게 좀 많았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떡국열차 4교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질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